안녕하세요. 뉴스타임 잉글리시의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류병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지겨워요. 그죠? 이제 여러분 파트 7 정도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힘드셨을 겁니다. 여태까지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뭐 한 번에 막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솔직히 잘 모르는 얘기도 많고 힘들었는데 뭐 지금쯤 왔으면 이제 아주 상당히 많이 보신 분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안 보셨으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가지고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한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요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축약해서 하게 되는 게 없잖아 있는데요. 뭐 요점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제가 또 사투리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뭐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표준어를 쓰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복수 지문 유형을 봅시다. 뭐 되게 헷갈리는 거 있으면요 학원에 찾아오셔가지고 길에서 저 붙들고 물어봐도 되고요.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복수 지문 유형 이게 뭐냐면요,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문이 두 개가 붙어 나오는 게 복수입니다.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고 나서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경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복수 지문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나오느냐,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단일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표 나오고요, 편지 나오고요, 이메일 나오고요, 광고, 뭐 아리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이들이 두 개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둘 다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에 거는 아티클이 나오고 밑에 거는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나올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양식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은 각각의 양식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파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단일 지문은 문제에 따라서 두 문제짜리부터 해서 5문제까지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복수 지문은요 전부 다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얘가 이제 181번에서 200번까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5문제라는 거는 5 곱하기 4는 2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두 개가 4개가 등장을 한다니까 합치면은 지문의 숫자는 8개가 되는 거죠. 8개지만 다행히도 단일 지문보다는 좀 짧은 애들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2개짜리라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의외로 더 쉬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로, 저는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쌤, 저는요 파트 7 뒷부분이 맨날 놓치게 돼가지고 문제를 뒷부분부터 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는요 196번에서 200번을 제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20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뒤로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고, 예를 들어 단일 지문은 앞에 게 짧고요, 뒤로 갈수록, 즉 180번에 다다라갈수록 더 긴 애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복수 지문 형태는요 뒤에 가서 뭐 유별나게 더 긴 게 나온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뭐 중간에 좀 긴 게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의외로 끝에 게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는 총 파트 7에게 여러분 주어진 50분 중에 25분이 남았을 때는 여기쯤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목표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시험지에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RC 쪽이 이 마킹할 수 있는 영역이 5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요 한 줄 20개짜리가 요 복수 지문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시간이 얼마가 남아야 정상적으로 뭐 시간이 끝난다, 혹은 여유 있게 끝난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풀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가 싱글이다, 여기부터가 더블이다, 요만큼 갔을 때 나는 25분은 최소한 남기겠다, 뭐 최소한 그런 식의 어떤 계산을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30분 남기면 더 좋겠지만요. 자, 25분 하여튼 절반 정도를 할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복수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복수의 5문제 유형 중에는요 실제로 이 5개가 2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거를 묻는 것이다 라고 이러면 생각하게 될 텐데, 실제로 5개 중에서도 그냥 뭐 요렇게, 자, 그냥 3개에서 4개 정도는요 위에서 답이 나오거나 밑에서 답이 나오거나 해서 일반 단일 지문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1개에서 2개 정도가 이제 2개를 다 보고 풀어야 되는 유형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요, 이 두 지문 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게 되겠죠. 두 지문의 관계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형태는 뭐 우리 이번 주 세미나 장소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티스가 뭐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끝에 가서 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특별히 좋은 장소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은 이메일을 무슨 데이비 씨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갑니까? 밑에 지문에서는요, 이메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성이 두 개가 직접적으로 있는 두 개의 지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어서 얘가 있다거나, 얘가 있기에 얘가 있다거나, 편지면 얘가 보낸 걸 얘가 답장, 이렇게 직접적 관련 있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유형 1, 2, 3 해서요. 편지와 이메일, 회신 편지 이메일, 광고 응답 편지 이메일, 편지 이메일, 첨부 문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첨부 문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단일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뭐 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스케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중에서 문제가 5개가 나올 때 키워드를 각각 찾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얘가 답이 여기서 나올지 얘가 여기서 나올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 앞에 문제는요, 앞에 글에서 나오게 되고 끝에 문제는 끝에서 나오는 게 전통적인 어떤 토익의 양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이거를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복수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거나 하는 형태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막 이거니까 앞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온다거나 혹은 회사 이름이 나온다거나 할 때, 사람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아서 위에 걸까 밑에 걸까를 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비율적으로는 아무래도 위에 거는 1번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개 중에 여러분 복수를 먼저 풀까요? 단수 지문을 보고 풀 수 있는 걸 풀까요? 당연히 단수를 보고 먼저 풀겠죠. 그래서 단수를 먼저 하나하나 해결해 놓고 단수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이 문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복수 문제를 가지고 두 개의 관련성을 여러분이 찾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단일 지문 문제 유형. 참 얘기하기 이제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주제나 목적, 구체적인 키워드, 제한 요구, 요청, 수단, 방법. 이제 위치가 어디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우리 또 example 문제 하나만 볼까요? 자, 위에 거는요 보니까 어떤 기사글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내문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이 따라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Why did Miss Buckner 씨가 write? 글을 적었습니까? To. 이 사람에게 적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을 묻는 지문이네요. 그죠? 목적을 묻는 질문이고, 그러면은 윗부분에 나올 텐데 밑에 거에 나오겠습니까? 위에 거에 나오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볼래요? 글 적은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메일 글이 왼 꼭대기에 from 얘랑 엮이면서 이 사람이 글을 적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밑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가 있겠죠. 봅시다. 밑에 글의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첫날 첫 파트 7의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지란 국제상법상 글을 쓴 목적이 초반부에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비즈레러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살짝 덧붙였냐면은 비즈레러이 아니라 편지가 사적인 편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편지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 간의 편지일 수도 있고요. 나와 선생님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반부에는 안부 인사 같은 걸로 서론으로 때우게 되고 구체적 내용을 하나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에 내가 글을 쓴 이유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봅시다. 왜 이 사람이 편지를 적었냐? 밑에 이메일에 보시게 되면 첫 단락에서는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신의 최근에 당신의 어떤 사업 일 때문에, 일에 대한 당신의 어떤 경력상의 일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고요.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중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됐고, 나는 어디에 한동안 떠나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On behalf of everyone. 누구를 대신해서,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I wish you luck. 당신이 운을 빕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Continued success. 계속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가서 너는 일 되게 잘하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편지 왜 썼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뭔가 축하해 주려고 그냥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딱히 별다른 목적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번 보시게 되면요. C에 congratulate.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her new appointment, 새로 어떤 임명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축하하려고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성격에 따라 목적이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글을 보면은 뭐 new president라고 적었는 거 제목에서 되게 티가 나는데요. 이분이 뭐 사장님이 되셨나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지문 유형은 키워드를 찾아서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발견을 하고 푸시라. 요건 나머지 단일과 똑같아요. 이제 2번 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연관되어 나오는 거, 이게 복수 지문에 있어서의 아주 재밌는 성격이 되겠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두 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위에 거는 광고가 나왔고요. 밑에 거는 이메일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광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 오프닝이다. 어떤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랜드 오프닝인데요. 여기는 어떤 식당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이 우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하는 거 적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가게는 Monday through Saturday라고 해가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메일은 뭐가 되느냐면은 뭐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운을 띄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너 식당 열었는 거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못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구나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이 식당의 위치가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에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나 조만간 보스턴에 가게 돼.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 네가 노는 날 너를 내가 찾아갈 테니 우리 차 한잔하자. 뭐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질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김 씨고 받는 사람이 이 씨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문에서 김 씨는 언제, when, 언제 리 씨를 방문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언제 김 씨가 리 씨를 방문합니까? 그리고 정답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A, B, C, D에는 요일들만 적혀 있는 거죠. Friday, Sunday, Monday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자, 언제 김 씨가 리 씨를 방문하니, 김 씨에 대한 행동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키워드는 첫 번째 아래 글에 김 씨가 적은 이메일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네가 노는 날 찾아갈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데이 오프에 찾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엮이는 게 없죠. 노는 날이라고 했지만은 요일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는요. 이 보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드로 하여 위쪽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첫 번째 지문을 발견하신 뒤 거기에서 관련된 사항을 동그라미를 쳐두고 A, B, C, D와 관련된 키워드를 위에서 찾아요. 그리고 내용상 여기서 엮이는 애를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엮이는 아이, 내용상 엮이는 아이들을 위에서 찾고 보기의 생김새와 엮이는 아이들을 찾았을 경우 어땠습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게를 했으니까 일요일은 논다라는 계산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Sunday구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요. 됐죠? 그래서 질문을 보고 첫 번째 지문을 찾고 보기와 관련한 두 번째 키워드를 위에서 찾아서 내용상 엮이는 애를 찾아라. 요게 이제 문제풀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example 거를 풀지 말고요.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practice test를 한번 가볼게요. practice test에 우리 189번 한번 찾아가 볼까요? 189번. 자, 요거 잠깐 멈추시고요. 18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몇 초 드릴까요? 한 3초 드릴까요? 3초 동안 여러분은 잠시 스탑을 하고 보셔도 좋고요. 자, 풀어보세요. 풀었습니까? 자, 189번 봅시다. According to the second email.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이 먼저 답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지문을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메일을 가보아라. 그러면 두 번째 이메일이 밑에 게 되겠고요. Where should lunch be served on Wednesday? 수요일 날 점심 식사는 언제 나오냐? 자, 그러면은 질문 속에 나온 키워드는 런치와 웬즈데이나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글에서 런치를 한번 찾아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셋째 줄에 런치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우리 한번 시작부부터 읽어볼까요? As you can see below, 아래 글을 당신이 보면은 알 수 있듯이 the weather, 날씨가 might be a problem,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best,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If,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I tell the hotel, 호텔의 이야기를 to switch, 서로 바꾸어라. The lunch venues, 점심 식사 장소를
for last 2 days. 마지막 두 날짜의 거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래 보시게 되면은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렇게 표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위에 글에는 어떻게 적혔습니까? 위에 글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우선 키워드를 하나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의 ABCD를 보시면 레스토랑 이름들이 적혔죠. 밑에 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에 거 있다라는 걸 자연적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 올라가면은 day 1, day 2, day 3라고 해서 여기서는 요일의 언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것과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아래는 요일을 얘기하고 있고 위에는 day 1, 2, 3라고 그냥 요약해서 적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알죠. 이렇게 세 개가 엮인다는 거. 얘가 화, 수, 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화, 수, 목이다.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요? 좀 잠시 지울까? 자, 위에 1, 2, 3이 화, 수, 목이고요. 앞에는 화, 수, 목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두 날짜를 바꾼다니까 Wednesday와 Thursday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말 뜻은 위에 글에서 2번과 3번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레스토랑 장소가 수요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데이 3에 있는 게 뭡니까? Secret Garden이고요. 데이 2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데이 3에 적혀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 데이 2에 되고 89번의 정답은 Secret Garden인 B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슨 퍼즐 푸는 것 같고요. 막 추리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머리에 담아 두시고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유형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복수지문이란 두 개의 글이 나온다. 문제는 5개가 있다. 그 중에서 나머지 3개에서 4개는 똑같이 단일 지문의 유형이다. 단일 지문 유형을 풀 때는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를 키워드에 따라 판단을 한다. 쓴 사람이나 글을 받는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한다. 그리고 나서 1개에서 2개 정도가 섞여서 나오는데 얘는 연계 지문이 된다. 첫 번째 힌트를 2개의 질문에서 나오는 지문에서 내용을 읽은 뒤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엮는데 얘랑 내용상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의 직접적 정답은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얘기했어요.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의 토익은요. 총 5개 문제 중에 2번, 3번, 4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에서 요 중에서 한 2개 정도 요렇게 2개나 요렇게 2개가 복수지문 혹은 이 중에 1개 얘나 얘였다면은 최근의 유형에서는 1번 문제가 바로 연계 형태의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형태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을 하지 말고요. 키워드를 파악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복수지문은 그것만 틀리고요. 나머지는 단일과 똑같다. 항상 문서 종류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파트 7이 되겠고 뒤에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를 이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모든 복수지문을 찾아서 여러분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많이 풀어보시고 항상 평소에 화살표를 꺼가면서요. 키워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라며 파트 7은 우리 여기에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